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8학년 가을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라는 뜻이고요.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연휴 전에 이걸 미리 촬영해 놓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추석 연휴 때 이거 봐. 그리고 이거에 딸려있는 동영상들 쭉 봐. 이렇게 설명하려고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이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에 가까운 동영상이에요. 여기 있는 이 적혀 있는 내용들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 뭐 10시간도 부족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너 이거 알고 있어? 이거 모르면 공부해. 그런 체크리스트에 가까운 동영상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2학년 2학기를 가르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1학기 과정을 몰라서 2학년 2학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1학기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수의 연산법칙, 제가 지겹도록 얘기하는데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 5개의 수의 연산법칙 알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략 10번 나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수법칙 알아야 돼요. 수의 연산법칙은 중학교 1학년 과정, 지수법칙은 중학교 2학년 과정. 그리고 1학기 과정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 할 줄 알아야 돼요. 1차 방정식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1차 방정식 할 줄 알아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 1차 방정식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부등식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학교는 1차 함수 저 끝자락, 1차 함수의 활용,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1차 함수도 알아야 돼요. 1차 함수는 거창한 게 아닌데 거창한 거죠. 기울기, x절편, y절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1차 함수는 이것만 할 줄 알면 1차 함수 끝나거든요. 끝나요. 별거 없어 진짜. 기울기의 정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x절편의 정의, x절편 구하는 방법, y절편의 정의, y절편 구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정보로부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반대로 그래프에 관련된 정보로부터 1차 함수식 구하는 방법. 이게 1차 함수의 그냥 끝이에요. 이게 전부야. 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 1차 함수는 끝나는 건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몰라. 심지어 고등학생들조차도 미분, 수학 2에서 미분 배우죠. 미분 배울 때 접선의 방정식 배운단 말이죠. 이 기울기의 정의 몰라가지고 평균 변화율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순간 변화율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고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해.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몰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막국지각의 정의, 막국지각의 크기는 같다.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막국지각의 크기가 같은지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행의 정의.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다.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 평행하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게 나중에 평행선의 성질 얘기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평행하면 억각이 같다.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다. 평행하면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삼각형이 내가 적은 건 합동 조건만 적었지만 삼각형이 되는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리고 이거는 2학년 때 새로 배운 내용이죠. 이 합동 조건 알아야 돼요.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나중에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닮은 조건을 쉽게 배우고 합동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닮은 조건을 어렵게 배워요. 그리고 추가로 중학교 2학년 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또 추가로 배웁니다. 2개.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 삼각형의 외각, 그리고 내각과 외각은 서로 합하면 180도다. 이런 관계들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본도형의 넓이와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원, 부채꼴, 이런 것들 넓이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채꼴, 원의 둘레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런 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등학교 3학년이 이 기본도형의 넓이 못 구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지한 이야기예요.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리고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부피. 기본 도형의 부피. 기둥,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원기둥, 조각케이크 기둥. 이런 기둥의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뿔.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원뿔. 이런 뿔의 부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건널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의 부피, 구의 건널비. 이런 것들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기본 도형의 넓이와 부피, 건널비 이런 거 못 구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못 풀어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거 몰라서 중학교 2학년 도형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거 다시 연습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물어봐요.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못해. 아무튼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도 구의 부피하고 구의 건널비 못 구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못 푼다니까 이거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인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알아야 되고요. 소위 말하는 RHS 합동, RHA 합동, RHS 합동, RHA 합동 알아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빗변이 아닌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예각이 두 예각 중에 한 각이 같으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는 이유는 요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때문에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워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배우는데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과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원 단원에서 뭐 원의 중심에서 현에 수선 내리면 이등분한다. 이런 게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인 것 동시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작도 단원에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하는 방법, 각의 이등분선 작도하는 방법 하면서 이 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는데 이등분 삼각형의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한 점에서 선분의 양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각의 이등분선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러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알아둬야 나중에 문제를 쉽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이 대략 10개 있어요.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도 대략 10개 있어요. 그 모든 성질을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현재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백지 주고 백지에 적으라고 그래요. 삼각형의 외심, 네 머릿속에 있는 거 적어봐. 제가 시켜요. 지금 계속 시키고 있어요. 삼각형의 외심 정의,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삼각형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적어봐. 제가 계속 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잘 못해요. 계속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못해. 근데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외심, 내심의 성질들이 외심, 내심을 이용한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즉시 바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긴 풀어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얘기가 시험 보는 날에 까먹어요. 전날까지 기억하고 있던 애들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시험지를 딱 읽으면 어제까지는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러고 문제를 틀려요. 그래서 외심의 성질 대략 10개 되는 거 그거 다 적을 줄 알아야 하고 내심의 성질 다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거 동영상 이미 내가 촬영해 놨어요. 이거 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지금 이 동영상이 재생 목록 첫 번째 동영상이 될 텐데 그 재생 목록 안에 이게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 제가 촬영한 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촬영하지 않은 건 안 들어있지만 촬영한 건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수심과 방심은 중학교 과정에서 현행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우진 않아요. 예전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데 지금은 배우진 않지만 수심과 방심을 알아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수심이네? 하고 쉽게 풀고 이거 방심이네? 하고 쉽게 푸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수심과 방심도 추가로 알아두면 현행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추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정의 단원이 바뀌었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성질, 되는 조건 이거 알아야 한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간략하게 평행사변형의 정의 두 쌍이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인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 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사각형 중에 어떠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냐. 사각형 중에 어떠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평행사변형이 되느냐.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생기면 평행사변형이야.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이면 평행사변형이다. 그리고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용어이긴 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다른 말로 동시 조건.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하면 평행사변형이다. 그리고 내가 뭐 농담 삼아서 개라고 하는데 이 개를 떠올리든 이 개를 떠올리든 제가 농담 삼아서 개라고 그래요.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하고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게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냥 사진처럼 딱 들어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되어 있어야 평행사변에 관련된 문제를 빨리빨리 즉각 풀 수 있어요. 그림은 5개지만 내용은 9개예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하나, 평행사변형의 성질 3개,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개.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 그림을 말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성질 문제들을 보는 즉시 즉각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고민해서 풀어야 돼. 그리고 이 각각을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증명이 7개인데 평행사변형이면 이렇다. 평행사변형이면 이렇다. 평행사변형이면 이렇다. 이거 3가지 증명. 반대로 이거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거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거면 평행사변형이다. 이거면 평행사변형이다. 4가지. 그래서 도합 7개의 증명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증명은 시험 문제에 이게 네모칸 메꾸기, 다음은 뭐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다 해서 네모칸 메꾸기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증명을 익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증명 과정 자체를 익혀야 평행사변형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꼬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요. 이 증명을 익히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 전혀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네모칸 메꾸기 위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증명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거 다 제가 녹화해놨어요. 동영상 있어요. 그리고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의 정의. 많은 사람들은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아닙니다.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각으로 정의해요. 이름은 변인데 정의는 각으로 해요. 등변사다리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이고 등변사다리꼴의 정의, 마름모의 정의, 직사각형의 정의, 정사각형의 정의 이것들의 성질들 그리고 마름모가 되는 조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행선과 넓이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두 선이 평행하면 이삼각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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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넓이가 똑같다. 왜?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넓이 똑같다. 이 평행선과 넓이 이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기 때문에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삼각형의 닮은 조건 여기 지운 위치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있었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알고 있으면 닮은 조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닮은 조건 SSS 닮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와 그 낀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여담으로 책에는 닮음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 이 표현을. 왜 싫어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봐요. 야, 너 아버지랑 닮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아버지랑 닮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닮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닮음이다라고 얘기하냐고. 닮았다라고 얘기해야지.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가 아니라 두 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닮았다. 그리고
A 닮음, X 닮음은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에요. 책에는 없어요. 물론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있으니까 링크를 확인하시면 되고, A 닮음은 요거예요. 평행할 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았네. 이게 A 닮음이에요. 이게 알파벳 A자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A 닮음이라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자, X 닮음은 뭐냐면, X 닮음은 이런 상황. 그럼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 이게 X 닮음이에요. 이게 X자처럼 생겨서, 알파벳 X자처럼 생겨서 내가 X 닮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A 닮음, 그리고 A 닮음일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거의 전형적인 문제, X 닮음 전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요 A 닮음, X 닮음하고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평행한 선을 딱 그었어.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게 지금 A 닮음, X 닮음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선 그으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다 같다. 이런 거. 이게 X 닮음, A 닮음이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알아두고.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은 무슨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려요. 그러면 여기서 공식이 5개 있어. 공식이 5개 있어요.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아주 간략하게. 자,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소위 말하는 소공식.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요 5가지 공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이 5가지 공식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쓰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써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거 몰라가지고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닮음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 선분이 5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 뭐 이것까지 세면 6개. 선분이 5개 혹은 6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선분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이게 이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 이등분선 정리, 그리고 외각 이등분선 정리, 내용 알고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설명은 안 할게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냥 직각삼각형에서 닮으면 그럼 이게 뭐지? 이 생각해서 내가 설명을 해준 거고, 삼각형의 내각 이등분선 정리는 모르진 않을 테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면 찾아보세요. 외각 이등분선 정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보통은 여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까지 알아두면 중간고사 문제를 더 잘 풀어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성질, 그리고 삼각형의 닮음비, 넓이의 비, 혹은 건널비의 비, 부피의 비. 넓이비는 닮음비의 제곱이다. 건널비의 비는 닮음비의 제곱이다. 부피비는 닮음비의 세제곱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그것을 증명을 할 줄 알면 이게 중간고사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원주각, 그리고 박력정리, 소위 말하는 원과 비례, 그리고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이런 것들을 알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박력정리는 이거예요. 박력정리 이렇게 원과 비례 또는 박력정리라고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 원래 내가 보통은 이걸 첫 번째로 적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적어요. 보통은 네, 급하게 적느라고 그런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다.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제곱이랑 똑같다. 요게 박력정리, 그리고 원과 비례이고, 그리고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도 알아두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이 각이 같으면 4점이 한 원위에 있어. 달리 말하면 이 사각형은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야.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180도면 4점이 한 원위에 있어. 달리 말하면 이 사각형은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야. 그리고 외각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4점이 한 원위에 있어. 달리 말하면 이 사각형이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야. 이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면 이 각이 같고, 이 각이 같으면 4점이 한 원위에 있어요.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면
마주보는 가게 합이 180도고 마주보는 가게 합이 180도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면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고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그리고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으면 방금 지웠던 박력 정리를 만족하고 박력 정리를 만족하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닮음 단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왜 닮음 단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닮음 단원 문제 중에 전형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 있죠. 야,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조건이잖아요. 사각형의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같아. 그럼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네? 그러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랑 같네. 이런 식으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닮음 단원 문제를 풀 때 중학교 3학년 원단원을 알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수심, 삼각형의 수심을 알면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렸네? 그럼 여기에 막 닮은 삼각형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수심을 알면 역시 닮음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